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인사 아이스 브레이킹 할 시간도 제대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오늘은 소진공입니다. 소진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을 건데요. 이 전체적으로 훑는 것이고 여러분들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세부 공고는 나중에 나올 때마다 그때 또 제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인데요. 정특자금의 종류와 예산 편성 현황 한번 복습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정의. 그래서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 법적으로 이게 창업이다라는 그 창업의 범위를 아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이거는 통합공고는 나왔고 세부 공고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합공고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진공 융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의 차이. 그래서 직접 자금과 간접 자금이라고도 하는데 그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진공 융자 공문을 해석할 텐데요. 2021년 소진공 공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공문을 보고 공문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기준,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지원. 소상공인 창업 지원은 그 어제 장수영 대표님 방에서도 2시간 넘게 다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히 흐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이 있고 성장 지원이 있는데요. 성장 지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재기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성장, 재기 여기에 대한 각각의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공인 특화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이 많으니까 말이 빠르고 화면이 빨리 넘어가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은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을 구분하실 수 있고요. 창업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편법인데 법으로 정한 누가 봐도 편법인 것 같은데 합법적인 창업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 파악할 수 있게 되시고 융자 구분하실 수도 있고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의 개념을 구분하실 수 있고요. 소진공 공문을 보고 이제 우리가 거꾸로 요건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준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각종 지원 사업 챙기는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빠질 수 없는 이벤트가 있죠. 저랑 무료 컨설팅 하실 수 있는 분. 원래 1년 번호로 하기로 했는데 1년 두 번 들어가셨네. 1년 번호가 도중에 꼬였어요. 1년 번호가 도중에 꼬여 가지고 그냥 다시 이름으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1대1 상담의 행운을 받으실 무료 상담의 행운을 받으실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희 대표님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저한테 채널톡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자, 그다음에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이거 복습인데요. 저번에 1년 예산 살펴볼 때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융자 투자에 73조가 편성됐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살펴보는 소진공은 이쪽 신용과 보증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 36조, 27.6조 요 예산 중에 소진공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B&D 자금 7조 원 편성되어 있는데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각종 B&D 자금 요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의 정의부터 갈게요. 소상공인은 어떤 사람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지 그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이면 5명은 아닌 거죠. 그래서 1, 2, 3, 4 네, 1, 2, 3, 4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조업도 마찬가지냐,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을 뒀어요. 그래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일 때 소상공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제광건운이라고 외우시면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일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이라고 있어요.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1인 창조기업은 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죠? 근로자 없이. 그런데 지정 후 1인 창조기업으로 지정한 뒤에 인원이 늘어나도 3년 동안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1인 창조기업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 둘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팁이니까 1인 창조기업 혹시 아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기업이신 분은 1인 창조기업 등록을 꼭 하세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업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서비스업하고 제조업 429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하면 그 업종으로 신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 429개인데요. 중분류로 보겠습니다. 중분류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디자인업, 그 다음에 전시하는 이쪽이 이제 제조에 관련된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제조 관련 서비스업으로 해서 1인 창조기업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관련 서비스업, 그래서 영화, 예술, 관광, 저술은 이제 작가 책 발간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나리오 이쪽도 1인 창조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래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연구 개발업 이것도 역시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입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그래서 전통식품,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 업종, 제조업 중에 이런 일부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신청하기 및 성공 사례 한번 볼게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정회원을 신청하는데요. 요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 K-스타트업 홈페이지 가시면 요 링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가시면 여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라고 있죠. 네, 요거 클릭하셔서 정회원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공식적인 1인 창조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강의 끝나고
여기 들어가셔서 꼭 회원가입하시고 1인 창조기업 신청하세요. 아직 근로자 고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라고 해서 그 사례 집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링크로 제가 드렸는데 나중에 이거 강의안 받으시면 그때 요 링크 클릭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례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인 창조기업의 이제 성공 사례,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은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지원 사업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각종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고요. 요거 제가 PDF 파일로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창업의 범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예비 창업자인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사업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걸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하면 창업이 아닌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A 업체가 있고요. A 업체가 있고 이제 B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B 업체가 장사가 안 돼서 이제 폐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공장에 설비가 있습니다. A 업체가 이 B 업체의 설비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자, 이게 창업일까요? 창업이 아닐까요? 채팅창에 한번 쳐봐 주세요. 이게 창업일까요? 창업이 아닐까요? 뭐 채팅창이 안 보이죠? 채팅창에 치고 계신가요 지금? 아, 창업이 아니다, 맞다, 아니다, 창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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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창업이다가 조금 많은데 아니다도 많죠. 네,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요거 작년 10월 이전에는 창업이 아니었습니다. 예, 2020년 10월 이전까지는 거기서 그 B 업체가 만들던 그 똑같은 물품을 A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창업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이걸 창업으로 봐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10월에 발표됐기 때문에 연말 10월, 11월, 12월까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창업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중기부에서 올해부터 창업으로 봐주기로 했어요. 그 관련 규정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빨리 읽을게요. 개인 사업자 A가 갑의 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B 법인을 설립해서 동종 업종 제품을 생산하면 이게 조직 변경이에요. 창업이 아니고요. 그죠? 근데 A가 갑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B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업종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조직 변경으로 되어 있는 이게
올해부터는 창업으로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다음에 A 개인이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B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그럼 형태 변경, 창업, 이렇게 해서 이게 창업의 기준표예요. 어떻게 하면 창업이고 어떻게 하면 창업이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창업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시면 여러분들이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창업하라고 해서 기존 사업자를 꼭 폐업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새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요 요건을 맞추시면 이렇게 창업으로 인정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우리나라 창업 지원 사업을 여러분들이 챙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10월 8일부터 변경된 내용 한번 볼까요? 블로그. 중기부 블로그입니다. 창업범위 개편 이렇게 됐죠. 폐업 후 동종업종 재개시하면 창업 불인정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비포고 이제 애프터 폐업 후 3년이 지나면 창업 인정, 부도 파산은 2년. 그랬죠. 이거는 이제 다른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폐업 후 3년이 지나면 창업 인정. 그다음에 타이어 제조업이 타이어 재생업으로 하면 창업 인정.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시 보세요. A가 타이어 제조 사업을 하다가 폐업해서 폐기될 수 있었던 공장을 B가 인수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거죠. 그러면 현행 변경 전에는 창업 불인정, 자 개정 후에는 창업 인정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이 좀 아까 보셨던 그 창업에 대한 구분표 요것만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현재 사업장 유지하시고 또 다른 창업 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업해야 됩니다. 7년 이내에 창업기업이 혜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7년이 넘게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반드시 창업을 또 다른 사업체로 창업을 해서 정책 자금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소진공 완전 정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보시면 이제 통합 공고문이 나왔어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문 한번 보실게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체 통합 공고문 나왔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보시면 정책자금 융자가 있고요. 네. 크게 큰 제목만 볼게요. 정책자금 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성장 재기 지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또 사업이 공고가 나와 있고요. 통합 공고라 그랬죠. 아직 세부 공고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소공인 특화 지원. 그래서 소공인이라는 거는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소공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공인들을 위한 또 따로 지원 사업이 나왔고요. 또 세부별로 보시면 소상공인 정책 자금,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지원, 성장 지원, 그다음에 재기 지원, 특화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쭉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자 이거는 공문이고요. 홈페이지에서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소진공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다음에 소상공인 교육신청,
소상공인 마당, 상권 정보 이렇게 해서 크게 4개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여기 지원 사업, 지원 사업에다 마우스를 올리시면 여기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정책 자금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컨설팅 지원도 있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 그다음에 소공인 지원 사업, 그다음에 특성화 시장 육성, 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좀 아까 봤던 통합 공고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지원 사업 보시면 강의 끝나고 꼭 복습하셔야 돼요. 오늘 다루는 양이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소진공에 어디에 가면 지원 사업을 알 수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융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융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2020년 융자 공고, 2021년은 아직 안 나왔어요. 2021년은 아직 안 나왔고 아마 18일 날 월요일 날 공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8일 날은 오전부터 소진공 홈페이지를 좀 주시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고가 뜨면 바로 자금 예약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고, 작년에 2020년 융자 공고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정책자금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사항 안내라고 있고, 소공인 특화자금 안내. 그래서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 안내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대리대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증기관과 은행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받도록 해주는 대리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인 특화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중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들, 소상공인 중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들을 위한 자금이 따로 있어요. 제조업만 되는 그런 자금도 있고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 그래서 성공불융자 나와 있죠. 이거는 그 장수영 소장님이 전공하시는 그 생활혁신 창업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성공불융자라고 해서 융자를 했는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융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원칙은 상환하는 건데 사업이 실패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공고가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그다음에 성장 촉진 자금. 그래서 요거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제도전 특별자금. 이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부 자금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소진공 홈페이지 가서 꼭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2021년 편성 예산이 소진공이 작년에 2조 3천억이었는데 올해 3조 7천억으로 늘었습니다. 엄청 많이 늘었죠. 보통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7% 정도 증가하는데, 이 소진공만 거의 얼마죠? 150%? 50% 이상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2.3조, 작년에 2.3조였는데 올해 3조 7천억 편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받을 기회가 넓어졌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 금리 한번 볼게요. 소진공의 금리.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공단에서 바로 나오는 직접 자금은 1.95%, 그 다음에 제도전 자금 같은 경우는 4%, 보통 1%대 후반이죠.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간접대출인 경우엔 1.75부터 2%까지 대동소이하네요. 그런데 이 금융기관 대출은 보증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료를 또 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건 요거보다 좀 높겠죠. 보증료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경영안정자금 1조 3천억, 성장기반자금 1조, 그 다음에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1천억, 그 다음에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 그래서 요 두 개가 새로 생긴 자금인데요. 요 3.7, 예산이 증가한 만큼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진공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소진공 융자 항목을 좀 살펴볼게요. 네, 그림으로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진공 정책자금은 간접자금과 직접자금으로 나눠지고요. 간접대출은 일반 경영안정자금 중에 일반자금,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여성가장 지원,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촉진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이렇게 해서 간접자금으로 돼 있고요. 이쪽은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직접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제조업자들 중에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소공인 특화자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장촉진자금,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공불융자,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1월 18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고될 예정인데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 안에 일반 자금, 장애인 자금, 여성 뭐 창업, 사업 전환, 긴급 경영, 특별 경영 안정자금 다 들어 있고요. 성장 촉진 자금, 청년 고용 특별 자금 들어 있습니다. 예, 간접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간접 대출은 은행과 보증 기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소진공의 대출 방식. 그다음에 직접 대출. 이거는 이제 2월 말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2월 말 공고될 예정인데요. 요거는 정말 순식간에 끝나요. 중진공 예약하는 것처럼 정말 순식간에 예약이 끝나니까 요거는 예약 클릭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소진공 직접대출은 소공인 특화자금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촉진자금, 그 다음에 사관학교 연계자금, 그 다음에 성공불융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기업 전용자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자금과 직접자금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스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문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2020년 간접대출 공문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세요. 뭐가 끊겼네요. 그럼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간접대출. 대리대출 또는 간접대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대리대출 안내자료로 작년에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개요, 공통서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서류 안내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1인 기업도 이쪽에 응모하실 수 있어요. 여기 서류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1인 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서류를 내라 이런 안내가 나와 있죠. 그래서 1인 창조기업도 소진공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서류 이제 발급처가 나와 있죠. 이렇게 대출 서류, 발급처. 서류가 엄청 많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발급받는지도 모르세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어디 가서 발급해라 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안내 자료가. 그래서 이쪽에 가서 발급하시면 되고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다 발급 가능하십니다. 근데 처음 들어가시면 아마 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인데요. 소상공인 확인 기준. 보세요. 소상공인 확인 기준. 보시면 소상공인은 가에서 라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를 모두 만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방법 나와 있고요. 각종 예외사항 나와 있고요. 근로자 수 산정 및 확인 방법 나와 있고요.
참고로 중진공은 근로자 수를 고용보험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소진공은 근로자 수를 건강보험 기준으로 합니다. 예,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는데 대표자 빼고 임원 빼고, 예,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진공에서 보는 인원 기준하고 중진공에서 보는 인원 기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다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외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다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그리고 공문 보시면 보세요. 대출 한도 7천만 원 이내라고 돼 있죠. 네. 업체당 7천만 원 이내에서 나오는 게 최대 7천만 원 이내에서 나오는 게 간접 대출이에요. 소진공은 맥스가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 대표자가 2명인 그런 업체 있죠. 그런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 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 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 대표로 7천, 이 대표로 7천이 아니고 업체 합쳐서 그냥 7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년이고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요런 곳에 해당이 되면 상환이 유예가 된다. 그래서 고용 위기 지역, 그다음에 뭐 매출 연동 상환 자금 같은 경우 경영난이 있으면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 그다음에 소진공의 그 지역 본부별 연락처 나와 있죠. 그래서 1357을 전화 거시면 대기 시간이 기니까 이렇게 직접 지역 본부로 직접 연락하세요. 이 직통 전화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연락처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보증을 받으시는 신용보증재단. 네,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지점, 해당 지점을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반 경영안정자금 볼게요. 일반 자금 지원 대상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이네요. 네. 자, 일반 자금, 일반 경영안정자금 중에 일반 자금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네. 지원 그다음에 7천만 원 나오고요. 아까 1%대 금리에서 0.6%를 가산해서 받겠다. 준비 서류는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요 자금은 장애인 복지 카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가 있는 소상공인. 네. 그다음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규모의 안마 시술소는 지원 가능하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위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다음에 여기 준비 서류 있죠, 이렇게. 요거는 장애인 쪽은 업계당 최고 1억 원. 그래서 좀 예외를 뒀어요. 그리고 금리는 2% 고정금리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장 지원. 여기는 여성가장이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네. 가구원 중에 부양가족 중에 누군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여성가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등재 가족 중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 가장으로 판명이 되면 여러분들 요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고요. 그다음에 창업 초기 자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 네.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이고요. 그 12시간짜리 교육을 수료하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상공인 마당 가셔서 12시간짜리 교육을 수료하시고 그다음에 그 수료증과 함께 1년 미만이시면 이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창업 초기 자금. 그래서 공단 일원인 교육 요게 제일 간편합니다. 나머지는 되게 복잡하고
요거 되게 간편하니까 요거는 사이트에 가셔서 그냥 회원가입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업체당 7천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준비 서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 전환 자금. 이거는 지금 업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려는 분한테 나오는 건데, 재창업 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재창업 패키지 교육을 수료하셔야 된다. 그래서 재창업 패키지 수료하시고 1년까지는 이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건 업체당 최고 1억까지 나오고요. 금리도 되게 좋죠, 대우가. 그다음에 긴급경영 안정자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자연재해, 코로나도 작년에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쪽이 이제 그쪽에 관련된 자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그래서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지역에 드시는 분들은 업체당 7천만 원에 금리 2%짜리 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촉진 자금. 그래서 3년 이상의 소상인, 3년 이상의 소상인은 최고 1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고용 특별 자금. 그래서 그 CEO 대표님 본인이 청년이거나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아니면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데 50% 이상이 청년 근로자인 경우, 두 가지 경우. 직원의 50% 이상이 청년 또는 대표님 본인이 청년, 이런 경우에 업체당 최고 1억까지 나오는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확인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지루한 공문 같이 읽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꼭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거라, 제가 이렇게 같이 읽지 않으면 읽으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간접대출 공문이 이렇게 받고요. 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신청 양식이 있고요. 이게 깨져서 나오네요. 크롬에서 보니까 깨져서 나오니까 원래로 볼게요. 신청 양식 여기 있네요. 신청 양식, 신청 양식. 일단 특허 작업 비슷하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여기다 뭘 채워야 될지, 그죠? 그리고 무슨 말을 써야 될지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 사업 현황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거래처도 다 써야 되고, 자금 용도, 사업 계획 이거 쓰라는데 여기다 뭘 써야 되는지 도대체. 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예제로 이렇게 예제가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쓰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여러분 거에 맞춰서 똑같이 쓰시면 되고, 여기 용도 및 특성 요쪽은 이제 여러분들 업체에 맞는 자금을 쓰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업체에 맞는 거, 나머지는 여기서 들어가는 가이드대로 쓰시면 무난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직접 대출 공문이, 작년에는 직접 대출 공문이 따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링크가 없고요. 직접 대출 중에 소공인 특화 자금 공문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공인 특화 자금 공문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링크로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서류 작성 예시가 있고요.
아까 보신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안 열릴 것 같은데요. 아, 열렸네. 이 크롬으로 보는 거라 좀 깨질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예시를 들어서 사업 신청서, 자금 신청서를 쓸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서 쓰는 법 잠깐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네 가지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10인 미만은 재광건운, 네 가지 업체는 10인 미만이면,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인정하는 거고요. 평균 매출액은 소기업 규모 기준이어야 되고, 사업 구분은 비영리 개인 사업자랑 비영리 법인, 비영리 조합은 안 나옵니다. 그 외에는 나와요. 개인 사업자도 나오고 법인도 나오고. 그다음에 업종은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그래서 지원 제외 업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상시 근로자 수 다시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외 기준. 그래서 이거 깨져서 제가 원문으로 다시 볼게요. 이거 다 드립니다, 원문. 자, 상시 근로자 수 여기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운팅한다, 숫자는 이렇게 카운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기준. 그래서 5명, 6명이어도 소진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자, 일단 임원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기준으로 임원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용 근로직도 제외하고요.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개인기업 대표도 제외하는 거예요. 건강보험 리스트에서. 그다음에 그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알바, 흔히 말하는 알바들. 이것도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건강보험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만 카운팅해서 빼줍니다.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랑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이 사람들도 카운트해서 빼줘요. 그래서 중진공 들어갈 때는 12명으로 들어가고, 소진공 들어갈 때는 9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조업인 경우.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에 60시간 미만, 즉 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 보험도 의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혹시 4대 보험 들어가 있으면 빼줘도 됩니다. 이건 이제 근로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사업장에 지금 직원이 5명이다. 애매하다. 그러면 이런 조항을 통해서 소진공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새 조항이죠. 틈새를 공략하는 법.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창업 지원입니다. 이제까지는 소상공인 융자를 알아봤죠. 융자. 이제는 창업을 알아볼게요. 창업 지원 통합 공고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장수영 소장님 소상공 발전소에서 이걸 가지고 2시간 넘게 강의하셨거든요. 거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190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나왔어요. 이것도 원문으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껐나? 바탕화면에
가이드라이브.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서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죠.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 사업. 예, 따로 나왔죠.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 창업 지원 사업만 따로 이렇게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지자체 사업까지 같이 통합해서 공고를 해서 참여 기관이 32개로 늘었고요. 지자체 17개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대상 사업도 194개. 어마어마하죠. 네. 194개의 사업이 창업에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공고가 된 겁니다. 이건 융자 아니고 창업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해가지고 사업화에 94건의 공고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쭉 밑으로 쭉쭉쭉쭉 해서 94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D가 6건. 네. R&D가 창업에 관련된 R&D가 6건 나왔고요. 원래 1년 동안 R&D 한 2,000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창업에 관련된 R&D만 봤고요. 그다음에 창업 교육에 대한 게 15건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설 공간 보육에 대한 게 46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여기 보시면 지원 대상, 그다음에 주관 기간, 사업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예비 창업자다 또는 내가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셔서 2월 달에 공고가 나오는 대로 한번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에 관련된 여러 지원 사업들을 챙기실 수 있어요. 여기 아까 보신 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였고요. 그 중에 창업만 따로 빼서 창업 지원 사업이 통합 공고가 또 나온 거예요. 이제 개별 각계 공고가 나오겠죠. 194개의 세부 공고가 또 나올 예정이겠죠.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들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서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중진공에서 하는 거고 소진공에서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합니다. 이것도 지원해서 꼭 입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가 창업을 지원해 주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공고가 나와서 2월 초에 마감이 되니까 꼭 지원하셔서 여러분들도 내가 세금 냈는데 세금 덕 좀 봤다. 내가 이제까지 세금 낸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그래서 신사업 말고 또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인데요. 요건 이제 요것도 역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때 요건 2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거 그 장수영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장수영 소상공 발전소에서 장수영 대표님이 요걸로 강의 많이 하셨잖아요. 들으신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이제 장수영 대표님 그 단톡방도 한번 방문해서 이쪽 정보 한번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이버 평생교육원. 여기가 교육 콘텐츠가 어마어마해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목말라 하는 각종 교육들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온라인 교육 보시면 창업 교육, 경영 교육, 신사업 창업학교, 소상공인 컨설팅, 재창업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 각종 노하우, 프랜차이즈, 협업 교육, 교양 과정,
실시간 교육, 공모전, 강의 요청 어마어마합니다. 꼭 들어가셔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강의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서 요 창업 경영 카테고리에 있는 교육을 요 창업 교육 카테고리에 있는 교육을 10시간 아까 12시간이라고 그랬나요? 12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시면 창업 자금도 또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가셔서 챙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창업 천국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롤모델이 한 박근혜 정부 때부터인가 하여간 롤모델을 핀란드로 롤모델로 해 가지고 핀란드의 지원 사업을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월했죠. 훨씬 더 많죠, 핀란드보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대신에 업력이 오래된 기업은 사실 별로 받으실 게 없어요. 그래서 꼭 창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그다음에 이제는 성장입니다. 성장.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까는 이제 창업을 봤는데 성장 지원 사업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성장 지원 사업에 보시면 21년 건 아직 공지가 안 됐습니다. 100년 가게 육성 사업, 제로페이 시스템, 그다음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운영, 복합 지원센터 구축 운영,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요건 이제 R&D 사업이고요.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설치 운영,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및 연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판로 지원 한번 볼게요. 온라인 판로 지원 보시면 TV 홈쇼핑,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 및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네. 최대 70%까지 지원해요. 입점 비용. 네, V커머스. 그래서 민간 쇼핑몰, CJ 쇼크라이브 등에 입점하고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컨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1000개까지 해주겠대요. 아니, 2020년엔 1000개였는데 2021년은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쇼핑몰 메인 화면에 소상공인 제품을 노출해준다. 네. 2020년에 100회까지 했는데 올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O2O 플랫폼의 검색 광고를 지원해주겠다. 이거 못 챙기시면 바보예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신청하세요. 사업이 뭐라고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네. 꼭 신청하세요. 업체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1인 방송 커머스,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 방송 전문 인력, 소상공인 제품 홍보 인력 교육 500명까지 하고요. 콘텐츠 제작 지원 1000개사까지 해줍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저희 방에 와 계신 분들 해당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꼭 챙기세요. 자, 그래서 성장 지원 사업 알아봤고요. 온라인 판로 지원 아까 살펴봤죠. 그다음에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판촉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지원 항목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조업 등록을 하시고 재무제표를 제조업 매출로 잡으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아이템 이쪽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무조건 4차 산업혁명 아이템과 이렇게 짝짓기를 하셔야 돼요. 갖다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받으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뭘 하실 수 있냐면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 몰에 입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몰에도 입점할 수 있고요.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 매장에 입점비를 지원해 주고요. 뉴 미디어 마케팅, 그래서 SNS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그 비용도 지원해 주고요. 홍보 영상 광고, 기업 제품을 홍보 영상하는 그 영상 제작비도 지원해 주고요. 홈쇼핑, TV 광고 영상, 그다음에 제작하는 비용, 송출하는 비용 다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제작하는 비용, 카탈로그 제작 비용, 포장 제작 비용, 비용, 제품 제작 비용, 상품 페이지 디자인 제작 비용. 그다음에 인증 획득, KC 인증, 해외 규격 인증, 시장 조사, 컨설팅, 그다음에 해외 배송, 그러면서 EMS, 그다음에 K 패킷, 항공 특송 대행비, 이거 전부 다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지원되는 줄 모르셨죠? 예, 이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 넓혀가실 때 크게 도움 되실 거예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볼게요. 지난해와 달라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에 달라진 내용이에요. 이게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한도를 폐지했답니다. 네. 그래서 소공인인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요런 뉴 미디어 마케팅, 홍보 영상 광고 쪽에서 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신세계를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에 국가에서 공짜로 해준답니다. 안 받으시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네. 꼭 받으세요. 그다음에 스마트 슈퍼 확산, 중소 슈퍼 협업화, 그래서 슈퍼마켓, 편의점이 아니라 그냥 슈퍼마켓, 그쪽도 이제 스마트를 도입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업 활성화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 교육, 아까 대충 보셨죠. 그다음에 상생 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 육성, 그다음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이거 올해 신설되는데요. 그 여러분들 상점에 IoT나 아니면 각종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면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요거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신규 편성도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R&D 사업, 그래서 아까 R&D 사업 하나 공고된 거, 여기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사업, 그래서 65개사 선정되고요. 10인 미만 제조업체 소공인,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80%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80%가 5천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럼 총 사업비는 6천 몇백만 원 되겠죠. 네. 그래서 개발 비용 또는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받으세요. 네. 소진공에서는 R&D 사업을 거의 안 하는데 이 R&D 사업은 정말 선정되기도 쉽고, 예, 그리고 그 심사 기준도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소진공에서 딱 하나 하는 R&D 사업이라 꼭 지원하시길 바래요. 제 이 강의 자료가 거의 뭐 저기 즐겨찾기잖아요. 즐겨찾기. 그래서 오늘 강의 후기 꼭 써주시고, 이 그 블로그 후기를 블로그에 써주시고, 그 블로그 링크를 올려주시면 단톡방에 제가 블로그 찾아가서 댓글로 이 강의안, 이거 거의 즐겨찾기랑 비슷한 이 강의안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좀 흥미롭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여기 보시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가 있고요. 재창업 패키지가 있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가 있는데, 재창업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희망 리턴 패키지의 경우 여기 볼까요? 전직 장려 수당이라는 게 지급되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돈을 1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수료 후에 폐업 신고를 하고 이제 취업하려고 그래요. 폐업 신고를 하고 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완료한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100만 원을 줍니다. 전직 장려 수당이라고 해서.
최대 100만 원. 대박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1차에 40만 원, 2차에 6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뭐 세금까지 해서 128만 원 나와요. 대박이죠. 네. 실수령 100만 원이. 폐업 신고하고 취업하시면 대신에 재창업 패키지를 수료하셔야 돼요. 재창업 패키지를 수료하시면 100만 원이 여러분 통장으로 공짜로 입금됩니다. 꼭 챙기세요. 폐업 예정이신 분은. 네, 요거 소개드렸고요. 그다음에 재창업 패키지도 있는데요. 희망 리턴 패키지랑 비슷합니다. 예. 업종 전환 또는 예정자 또는 폐업자. 그래서 여기도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시면 아까 희망 리턴 패키지처럼 소정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처럼 100만 원은 아니고 좀 적어요. 요거는 폐업하고 취직을 하는 거고 요거는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거고. 예, 좀 차이가 있죠. 요건 100만 원. 요건 좀 더 적은 금액. 그다음에 소공인 특화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바뀐 게 2020년에 바뀐 게 있었는데요. 요게 바뀌었죠. 그 제조업체, 환풍시설, 분진 제거기, 집진기, 위생 작업대, 그다음에 LED 조명 등으로 설치를 하면 교체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제조업인 경우. 요게 2020년에 요게 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있는 줄 몰라가지고 환풍기 교체하고 다 지원금 받으셨고요. 분진 제거기, 집진기 도입해서 다 지원금 받으셨고, 그 다음에 LED 조명으로 싹 바꾸고 다 지원금 받으셨어요. 요거 올해도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챙기셨다가 지원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해서 예, 소공인 재기 지원, 특화 지원 살펴봤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자,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하기 전에 고생하셨고요. 예, 다시 한번 이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진희 대표님과 또 다른 분, 한 분 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계실지 저랑 1대1로 상담하실 분. 제가 1월 달은 너무 바빠서 대면 상담은 안 되고 그냥 줌 미팅으로 하겠습니다. 1월 달은. 죄송하지만. 자, 정은경 대표님. 정은경 대표님 계세요? 정은경 네, 대표님. 네,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저한테 채널톡 주세요. 네. 네, 마이크 꺼주시고. 그래서 박진희 대표님, 정은경 대표님 축하드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너무 많은 내용을 배웠죠. 이게 아마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으면서 강의했으면 한 12시간? 12시간 정도 강의할 분량이에요. 근데 완전 초스피드로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책자금의 종류와 예산 편성 현황. 그래서 오늘은 융자와 보증, 그 중에서도 소진공에 대한 걸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배웠죠.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 등록하는 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창업의 범위. A가 폐업을 하고 또는 폐업을 안 하고 사업자를 했을 때 동일 사업을 하느냐, 다른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창업 기준이 바뀐다. 예, 그래서 꼭 창업 기준을 만족하셔서 여러분들의 오래된 사업자 유지하시고 새 사업자 내셔서 창업 지원금 꼭 챙기십시오. 챙기실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살펴봤죠. 소상공인한테 나올 수 있는 전체 통합공고 받고, 그래서 융자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의 차이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소진공 공문 해석, 지루하지만 소진공 공문 해석하는 거 한번 같이 봤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확히 아실 수 있고,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대표랑 임원이랑 기업부설 연구소 이런 사람들을 뺀다. 그리고 주 60시간 이하의 알바들도 뺀다. 그런 사람들은 카운팅에서 제외한다. 그런 거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공고 중에 창업 지원에 대한 통합 공고를 또 살펴봤어요. 그다음에 성장 지원 여러 가지 살펴봤고, 그다음에 재기 지원도 재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희망 리턴 패키지. 그래서 공돈 받을 수 있는 거 알아봤습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 그래서 그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뭐 송풍기 이런 거 교환 비용 지원 나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소상공인과 이런 1인 창조기업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1인 창조기업을 꼭 필히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을 뽑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창업으로 인정받는 방법 여러 가지 요리조리 해가지고 경우의 수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체 알려드렸고, 융자 알려드렸고, 직접대출 간접대출, 그 다음에 소진공 공문을 보고 요건 맞추는 거. 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공문만 보시면 거꾸로 내가 그쪽 조건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기준 파악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소상공인 기준을 이용해서 중진공에서도 받고 소진공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홈페이지에 그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 소상공인 소진공 홈페이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방대하고 그거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인데요. 그 단톡방 글타래 번호를 왜 넣냐, 저기 사업 신청서에, 그죠? 강의 신청서에다가 글타래 번호를 왜 넣냐, 귀찮아 죽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벤트 추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번호가 꼬여서 그냥 할 수 없이 이름으로 추첨했는데, 그 번호로 추첨하는 게 더 편리하고 더 공정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입금 순서를 또 제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타래 번호를 꼭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의 신청 순서인데요. 단톡방에다가 줄서기 먼저 하세요. 그래서 뭐 27번 김종우 신청 완료, 입금 완료 이렇게 줄서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링크를 타고 꼭 신청을 하세요. 이걸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입력해 주셔야 그 이메일로 강의 링크가 들어가잖아요. 가끔 요거 빼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신청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채널톡으로 저한테 채널톡으로 이거를 주셔야 돼요. 왜 채널톡으로 주셔야 되냐면 1월에서부터 3월 달은 정책 자금이 쏟아져 나오는 달이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단톡방이 170명인데 채널톡 등록은 지금 6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0명, 나머지 등록 안 하신 100명에 계신 분들도 꼭 채널톡을 등록해 주세요. 제가 수시로 채널톡을 쏩니다. 신규 자금 나왔다고. 그럴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원 R&D 공고, 그다음에 소진공 공고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그 공고들 다 챙기시려면 채널톡을 꼭 등록해 주셔야 돼요. 제가 채널톡으로 계속 쏠 거거든요, 정보를. 단톡방도 하지만 단톡방에도 공고를 하지만 단톡방은 지나가면 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놓치잖아요. 그래서 꼭 채널톡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끝냅니다. 끝내고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Q&A, 채팅방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질문 엄청 많다. 자, 첫 번째 질문. 오늘 중진공에서 문자가 왔는데, 희망경제님, 오늘 중진공에서 문자가 왔는데 정책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가 대기라고 왔습니다. 아, 대기라고 오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뭐 된 겁니다. 예. 근데 좀 기다려 보세요. 예. 다음 정책 우선도 평가는 2-3주 후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향후 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되실 겁니다. 탈락이면 탈락이라고 와요. 제가 오늘 정말 황당했는데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가 직원이 30명이고요. 매출이 거의 40억. 그리고 지금 창업 5년 차인데 매년 매출 성장을 했어요. 작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을 했거든요. 2019년에 비해서. 연속적으로 매출 성장, 연속적으로 직원 증가,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도 있고 특허 출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왜냐?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이 아니라고. 좀 쇼크 먹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올해는 정부가 작정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이랑 연관 지으라고. 그래서 도소매이시든 아니면 무슨 자영업자이시든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이랑 반드시 연관을 지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사례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기보, 신보 둘 다 융자죠? 네, 융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고은님, 지원 사업과 정책 자금이 다른 건가요? 네, 지원 사업, 제가 오늘 말한 모든 게 다 지원 사업이에요. 모든 게 다 지원 사업인데 그 안에 융자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출연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원래 법률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분류고요. 융자, 출연금, 보조금. 융자, 출연금, 보조금이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보통 지원 사업 그러면 보조금 받는, 무상으로 지원받는 그걸 지원 사업이라고 보통 해요. 고용 지원금, 그다음에 뭐 각종 지원 사업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다음에 정책 자금은 투자, 융자, 보증 이걸 합쳐서 정책 자금이라고 보통 하죠. 그다음에 다음 대표님, 윤소아 대표님, 중진공 정책 자금은 법인이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소진공은 법인 일반 사업자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소진공은 개인 사업자 비중이 워낙 많아서 법인 일반 사업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법인을 1인 기업으로 운영하다가 2020년 12월 말에 4대 보험 1명 채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1인 창조기업은 신청 못하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죠. 근데 일반 사업자에는 직원이 없는 일반 사업자로 1인 창조기업을 신청해 볼 수 있나요? 네, 직원이 없는 일반 사업자면 1인 창조기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인 1개, 일반 사업자 2개 운영 중이거든요. 네, 3개 사업자 중에 직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2개 사업자, 그거는 1인 창조기업 등록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업종이 그 429개 업종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구글링해서 꼭 체크해 보세요. 네네. 그리고 여성기업, 그리고 중진공은 실사를 받으셨군요. 실사 나온다고 했군요. 축하드립니다. 윤사 대표님 모든 것을 가지셨군요. 중진공 자금도 받고 소진공 자금도 받으실 거고 1인 창조기업 인증도 받으실 거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이고은님,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진공에 신청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SM인포라는 곳에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세무사가 그 기장을 하셨으면 세무사가 세무 파일을 올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기장을 안 하셨으면 그냥 발급 신청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연, 제일 이쁜 정서연님, 얼마나 이쁘신지. 7년이 넘었으면 창업은 안 되죠? 7년이 넘었으면 창업은 안 되죠? 됩니다. 오늘 강의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7년이 넘은 사업자 그냥 놔두시고 다른 사업자 창업을 하세요. 네.
제이고은 대표님, 돌아서면 까먹어서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강의안을 받으십시오. 자, 후기 쓰셔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공문 보고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공문 보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도 이제 회사에 신입사원이 오면 이거를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 읽냐고. 그런데 제가 이래요. 이게 돈이랑 관련된 건데 업체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이게 집중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예,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뚫어지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다음에 크림 마법님, 2021년 회사를 재직 중인 상태에서 4대 보험을 안 받고 원천 징수 3.3%만 떼고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개인 사업자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1인 창조기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네네. 됩니다. 네네. 고용보험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1인 창조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이쁜 정서연님, 뷰티 쪽으로 1인 창조기업 가능한 게 있을까요? 뷰티요? 지식산업 쪽에 아마 해당이 되셔야 될 텐데 요건 429개 업종 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채널톡 주시면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부장님, 제조업 사업자를 내려면 사업장이나 자기 제조 공장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OEM 사업자만 있으셔도 됩니다. OEM 사업자. 요거 제가 다시 화면 공유하고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같이 드릴 건데요, 파일. 하부작님, 저기 질문 잘해 주셨어요. 예, OEM 제조업도 제조업입니다. 여러분들 공장을 가지지 않아도 제조업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4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여러분들도 제조업이 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려면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아이템으로 제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엮으세요. 네. 자, 주요 업종은 기계금속가공, 가죽, 가방, 수제화, 의류, 섬유, 인쇄 등, 예, 이런 업종인데 50%를 초과하여 위탁 가공하는 업체는 요 밑에 있는 표가 해당되면 제조업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인쇄업만 빼고. 예, 인쇄업은 자기가 직접 인쇄소를 가지고 있어야 제조업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업체는 요 밑에 있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자, 첫 번째,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했다. 이건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기획한 제품을 오더한 거다. 그래서 증빙이 기본 설계도 또는 도안, 그것도 없으면 견본 제작, 요런 걸로 증빙이 가능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 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업체에 제공. 이게 뭔 소리냐면 물건을 만들으라고 하청업체에 오더를 주잖아요. 그러면 하청업체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 원재료 구입비를 내가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원재료 구입비를 주고 하청업체가 그 돈을 받아서 해야 된다. 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하청공장이 알아서 그냥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니까 대신에 증빙을 이 대금 청구서를 증빙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후지불로. 그래서 이거는 두 업체 간의 세무사끼리 이거를 합을 맞추시면 돼요. 두 업체 세무사끼리 합을 맞추셔서 요거를 증빙해 주시면 이거는 제조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인정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일반 도소매였거든요, 원래. 일반 도소매였는데 전자상거래 뭐 도소매였는데 제가 요런 코칭을 해서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실제 재무제표에 제조 매출로 잡혀서 예, 제조업으로
이제 정책 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임가공 계약서를 체결하시면 돼요. 임가공 계약서 굉장히 많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임가공 계약서 되게 많아요. 아무거나 그냥 다운 받으셔가지고 임가공 계약서 작성하시면 여러분도 제조업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표까지 붙여서 나가면 더 금상첨화죠. 그다음에 생산 제품에 대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것. 네, 그래서 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생산비랑 판매비도 결국 내 돈으로 판매한다. 유통업자가 나한테 받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 판매비로 판매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내가 판매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할 때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제조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업종을 하시든 간에 요 요건을 맞추셔가지고 제조업 등록을 꼭 하세요.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아이템 2021년은 이 두 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탁 가공인데 OEM 업체가 해외예요. 근데 그게 매출의 50%를 넘어. 그러면 도소매로 분류하겠대요. 그래서 국내 업체로 OEM 계약하셔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제조 매출과 상품 매출이 합쳐 있을 때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게 제조 매출이거든요. 제품 매출이 제조 매출이거든요. 제조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이 돼야 된다. 네, 요거 있습니다. 하부장님에 대한 답변이었네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볼까요? 그 다음에 이영우 대표님 1대1 상담 가능한가요? 글로 쓰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해서요. 네, 이거 채널톡 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김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경우 중진공 및 소진공 등의 정부 지원 사업이 해당이 될까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인데 이 사람이 교포인 경우있잖아요. 교포인 경우엔 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3, 여자는 4로 시작하죠. 아닌가? 5로 시작하나? 5랑 6으로 시작하죠. 외국인인 경우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5나 6으로 시작하는 외국인인데 교포예요. 그러면 정책자금 지원됩니다. 되는데 완전 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 뭐 이태리 사람,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의해 봐야 됩니다. 창업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오는 게 맞는데 제가 경험에 따르면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이 좀 짜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근데 그 외국인들도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사대보험 등록도 돼 있고. 근데 원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짭니다. 그래서 꼭 문의해 보셔야 돼요. 기관에. 그다음에 하부장님, 현재 국가 지원으로 유급 휴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창업은 안 되는 건가요? 본인이 그 사업자세요? 아니면 종업원이세요?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시면 휴직 사업자는 그냥 놔두시고 새로운 창업자를 오픈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재창업 패키지를 이수하셔서 국가지원금 받고 창업지원금 받으면서 다시 새 사업을 오픈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폐업하고 할 거냐 아니면 기존 사업자 놔두고 새로 창업할 거냐. 근데 그 하부작 대표님이 직원이다. 유급 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다.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 창업하셔야 됩니다. 네. 희망경제 대표님 법인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했더니 대표이사 신용대출이 좀 많았었는데
해당 금액을 차감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K값이라고 기억하시죠? K값. 네, 매출의 10에서 25%. 예, 그게 정책자금 한도예요. 융자 한도. 매출의 10에서 25%. 그런데 기존에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받은 게 그거를 초과했으면 정책자금 안 나옵니다. 예. 신용대출이 차감됩니다. 네. 담보대출은 차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만. 정책자금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상관이 없어요. 신용한도만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미트라 정은경 대표님. 대학생의 경우에도 창업자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비창업 패키지부터 해가지고 온갖 창업자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판매를 하고 싶다는데요. 인스타그램 판매 온라인이니까요. 창업하실 수 있는데 창업 지원금 받기에는 좀 아이템이 빈약합니다. 붙이세요. 딴 거. 인스타그램을 하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아니면 IoT 뭐 이런 걸 붙이세요. 아니면 취급 품목이 비대면 품목이거나 뭐 그런 걸 하시든가. 그 다음에 젤리뿐 정서연님. 4차 산업에 만든 아이디어는 잘 몰라서 어디서 예시를 볼 수 있을까요? 네일 아트를 연결해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키프리스 가세요. 키프리스.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 가시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네일 아트 이렇게 조회해 보세요. 검색어에. 엄청 많이 나올걸요? 네. 그거에 힌트를 얻으셔서 창업하세요. 특허까지 내시면 더 좋고. 네. 키프리스 가시면 아이디어는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찾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찾는 거예요. 이영우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 자리를 제가 목이 말라서 물 한 통을 좀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질문이 엄청 많네요. 많을 줄 알았습니다. 네. 이영우 대표님 개인 사업자입니다. 국제 마술대회 우승자 출신이고 올림픽 국가대표도 했습니다. 11년 차이고 중간에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3년간은 직원이 없습니다. 얼마 전 수술해서 장애 등급이 나왔습니다. 혹시 폐업을 하고 재창업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네, 그러네요. 네.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로 창업할까요? 폐업을 하시고 재창업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주소지를 옮기세요. 주소지를 변경하시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폐업하고 3년 있다 창업해야 재창업이잖아요. 동종업계면. 그런데 주소를 이전하면 됩니다. 주소를 바꿔서 다른 주소에 가서 창업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요건이 있었잖아요. 창업에 대한 정의. 이거죠. 맞나? 이거 아니다. 네, 창업의 범위. 여기 가시면 여기 보세요. A 개인이 개인 사업자셨죠. 갑 장소에서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B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건 조직 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업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A 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종 제품을 B 법인을 생산해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거는 업종 변경이 아니라 이제 창업으로 한다 그랬죠. 네. 창업으로 인정해 준다고 아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A 개인이 장소를 바꿔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를 내서 하면 업종 변경이 아니라 이제 창업으로 인정해 준다. 그 중기부 그 이거 보셨죠? 요거.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법인 회사에서 기본금을 받고 있어도 창업자로 신청되나요? 예, 회사에서 급여 받는 건 그냥 근로자고, 근로자가 창업하면 안 되는 법이 있나요? 예,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수아 대표님, 일반 사업자, 도소매업, SNS 마켓, 도소매업, 해외 구매 대행 각각 하나씩 있는데 업종이 429개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번 사업자 2개는 아까 했던 질문이시죠? 자, 어떻게 해볼까? 여기서 구글링 해볼까요? 1인 창조기업의 1인 창조기업의 범위, 여기 K 스타트업 여기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되고, 이거 다 법령 사이트니까 여기 보시면 해당 사업이 있지 않을까요? 429개가 요거는 윤수아 대표님 나중에 채널톡 주시면,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채널톡 주시면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같이. 그다음에 천상에서 대표님, 무인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프랜차이즈 상생, 스마트 슈퍼, 스마트 상점 기술 등등 유사한 게 있어서 어느 쪽으로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할지요? 무인 점포요. 연합해서 하실 거면 연합해서 하실 거면 스마트 슈퍼랑 스마트 슈퍼인데 연합해서 하는 게 있었죠, 아까 아이템이. 스마트 슈퍼 확산 있고 중소 슈퍼 협업화가 있잖아요. 이 둘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양주 대표님, 채널톡은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저기 단톡방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거기 제 채널톡 링크가 다 있어요. 심리 마케터 VIP님. 아닌데? 질문이 아니구나. 1인 창조기업은 어디서 홈피에서 신청하나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예. 요 강의한 안에 링크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신청하는 링크. 정양주 대표님, 업종에 부동산 자문을 추가로 넣었는데 융자나 지원받는데 악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정책적인 금지 업종입니다. 실제로 그쪽으로 매출이 없으시면 빼세요. 하부장님, 현재 직원입니다. 여행업이라 정부 지원을 받고 직원들 유급에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거. 회사에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수입이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 근로자시구나. 다른 직원과 회사 자체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고용유지지원금 받으시는군요. 고용유지지원금 받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채널톡으로 상담 드릴게요. 그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리쁜 정서연님, 나라에서 받은 소상공인 대출 받는 게 있는데 1인 창업이나 소진공 받는 거에 상관없죠? 네, 거기 합산됩니다. 네, 융자 받으실 때 합산돼요. 한도 합산. 소진공이나 1인 창조는 매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요? 매출은 일단 많은 게 좋고요. 그 지금 업태 업종 가지고서는 매출의 10%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을 4차 산업혁명 아이템에 엮으세요. 특허청 가서 꼭 엮으세요. 예. 그다음에 윤수아 대표님, 융자 말고 순수 보조금 무상 받는 것만 정리해 보면 R&D랑 보조사업 보조금. 네, R&D 출연금 보조금 두 개입니다. 네.
출연금, 보조금. 천상에서 대표님, 업력은 5년인데, 요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업력은 5년인데 사관학교 수료하면서 지원금 받았고 소상공인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추가로 지원금 신청하면 역시 맥스 7천 1억 안에서 차가무 지원금이 나오나요? 네, 추가로 지원하면 나오고요. 사관학교 수료하셨으면 사관학교 추가 신청하는 거 있어요. 무상지원금. 융자하지 말고 그거 하세요. 졸업생들한테 1억 주고 추가 신청자한테 1억 또 줘요. 그거 하세요. 왜 융자를 받으세요? 무료로 1억이 나오는데. 천상에서 대표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네. 오늘 좋은 정보 얻어가셨네. 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본 강의는 1시간 한 10분 정도 했는데 질문 답변을 40분을 넘게 했네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채널톡으로 질문 주세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이 너무 바빠요. 1월 달이 진짜 미친 듯이 바빠가지고 채널톡을 한번 확인할 때마다 20-30개씩 와 있어서 제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시고 늦더라도 답변은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꼭 채널톡으로 질문 주세요. 네. 오늘 대부분의 고민은 아마 해결되셨을 거예요. 한두 분 빼고 그거는 세부 규정을 살펴봐야 되는 거라 제가 공문을 좀 탐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정집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 빼놓고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12시간 넘었네요. 네. 오늘 벌써 토요일이네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와, 2시간, 거의 2시간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편히 쉬세요. 강의 종료하겠습니다.